술도 안 마시는데 아침에 눈뜨기가 지옥 같다면 그건 나이가 아니라 간이 이미 숨을 못 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굳어버리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먹는 것 세 가지만 바꿔도 간 수치가 뚝 떨어지고 지방간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죽어가던 간을 다시 살려낸 음식 1위, 의사들도 놀란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건강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두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5이죠.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했어요. 지금은 용인시 양지면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뭔가 더 배우고 싶어서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를 졸업했어요. 약선 요리와 건강식품을 공부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텃밭질도 예전만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아요. 담배도 피운 적 없죠. 규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눈밑이 퀭하니 내려앉았어요. 얼굴빛도 어두워 보이죠.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식품회사에서 일할 때 배운 게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이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한방건강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몸에는 침묵하는 장기가 있다는 걸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참 특이한 장기예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다른 장기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신호를 보냅니다. 위가 아프면 속이 쓰리고 심장이 안 좋으면 가슴이 답답하죠. 그런데 간은 달라요. 간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80%예요. 거의 다 망가진 거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내 몸의 피로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혹시 간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는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느끼는 무기력함. 오후만 되면 쏟아지는 졸음. 집중력 저하. 이 모든 게 간 때문일 수 있어요. 간은 우리 몸에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합니다. 해독도 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영양소도 저장하죠. 그런 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무너집니다. 독소가 쌓이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면역력이 떨어지죠. 결국 모든 게 망가져요. 텃밭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잘 열려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간이 튼튼해야 몸 전체가 건강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뿌리 같은 거죠. 저는 거울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요. 내 간을 살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간을 되살리는 방법을 찾는 일을요. 식품회사에서 배운 지식과 한방건강학과에서 공부한 내용을 총동원했어요. 그렇게 찾아낸 게 있습니다. 간을 되살리는 음식들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피곤하신가요? 눈뜨기가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했어요. 40년 동안이죠. 그러다 보니 인체와 영양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간은 단순한 해독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자동차에 엔진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엔진이 있죠. 바로 간이에요. 간이 하는 일을 세어보면 끝이 없어요. 해독은 기본이고요. 에너지를 만들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비타민을 저장하고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면역세포도 관여하죠. 담즙도 만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많은 일을 하는 장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텃밭을 가꾸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흙이 오염되면 작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온몸이 독소투성이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해요. 소화가 안 되죠. 피부도 거칠어집니다. 눈도 침침해지고요. 머리도 멍해요.
이 모든 게 간 때문이에요. 특히 무서운 게 지방간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죠.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간세포가 죽어갑니다. 딱딱하게 굳어지죠. 간이 굳으면 간경화가 돼요. 그 다음은 간암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저는 한방건강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인의 3명 중 1명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0%가 넘어요. 엄청난 숫자죠. 문제는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간은 침묵하니까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방치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제 친구 중에 1명이 그랬어요. 이름은 박순이에요. 저랑 같은 나이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무시했어요. 1년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지방간이 심해져 있었어요. 의사가 경고했죠.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고요. 그때서야 박순이는 겁이 났습니다. 저도 걱정됐어요. 내 간은 괜찮을까? 혹시 나도 지방간은 아닐까?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찍어봤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계선이라고요.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간은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걸요. 내가 먹는 모든 것, 들이마시는 모든 것이 간을 통과해요. 간이 그걸 다 처리하죠. 그런데 우리는 간을 너무 혹사시킵니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술, 약. 간은 쉴 틈이 없어요. 24시간 일해요. 그러다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간이 무너지면 피로가 와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집중력도 사라집니다. 의욕도 없어져요.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간을 살려야 한다고요. 더 늦기 전에요. 그래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약이 아닌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간을 살릴 방법이 뭘까? 약을 먹어야 할까? 아니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까?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했어요. 한방건강학과도 나왔죠. 음식과 건강에 대해선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로 식탁 위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게 간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간을 살리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간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뭔가요? 우리가 먹은 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간에 독이 되는 걸 먹으면 간이 망가져요. 간에 약이 되는 걸 먹으면 간이 살아납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저는 텃밭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물을 주면 싹이 트고 거름을 주면 쑥쑥 자라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좋은 영양을 주면 세포가 되살아납니다. 한방건강학과에서 공부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약식동원이라는 말이죠. 약과 음식의 뿌리는 같다는 뜻입니다. 좋은 음식은 그 자체로 약이에요.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쌓아온 지식, 학교에서 배운 한방이론, 그리고 최신 연구 자료까지요. 간에 좋은 음식을 찾아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약재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주변의 흔한 식재료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음식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것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을 돕고 재생을 촉진하죠.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먹는 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용인시 양지면 우리 집 텃밭에는 여러 가지 채소가 자랍니다. 그 중에도 간에 특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직접 키워서 먹기 시작했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3주째부터는 오후에 졸음이 덜 쏟아졌죠. 한 달쯤 되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순이한테 말했어요. 내가 찾은 방법을 공유하고 싶다고요. 박순이도 따라했습니다. 역시 효과가 있었어요. 간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오늘 제가 공개할 음식은 3가지입니다. 저는 이 3가지를 규칙적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간을 되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낙지예요. 두 번째는 부추고요. 세 번째는 벌나무죠. 이 세 가지가 제 간을 살렸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이 음식들이 간에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요. 여러분도 꼭 따라해보세요. 간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낙지입니다. 저는 낙지를 정말 좋아해요. 식감도 좋고 맛도 있죠. 그런데 낙지가 간에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한방건강학과에서 공부할 때 배웠어요. 낙지의 핵심 성분은 타우린이라는 거죠. 이 타우린이 간세포에 직접 작용합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죠. 특히 나이가 들면 더 부족해져요.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낙지 100g에는 타우린이 약 1600mg 들어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이 타우린이 간에 들어가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간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요. 간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세포예요. 쉴 틈 없이 일하죠.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고갈돼요. 타우린은 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둘째, 담즙 분비를 촉진해요. 담즙은 지방을 소화하는 데 꼭 필요하죠. 담즙이 잘 나와야 지방이 쌓이지 않아요. 지방간을 예방하는 거예요. 셋째, 독소 배출을 가속화합니다. 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해독이죠. 타우린은 이 해독 과정을 빠르게 만들어요. 몸속 독소가 빨리 빠져나갑니다. 저는 이걸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쓰러진 간에 직접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낙지를 일주일에 2~3번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했어요. 전날의 피로가 싹 사라진 느낌이었죠. 오후에도 활력이 있었습니다. 텃밭일을 해도 덜 지쳤어요. 박순이한테도 권했습니다. 낙지를 자주 먹으라고요. 박순이는 낙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 때문에 억지로 먹기 시작했죠. 한 달 후에 박순이가 말했어요. 실제로 피곤함이 줄었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놀라워했죠. 낙지는 조리법도 다양해요. 볶아도 맛있고 데쳐도 맛있고 찌개에 넣어도 좋아요. 저는 주로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간단하고 맛있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낙지를 살 때는 싱싱한 걸 골라야 해요. 냉동 낙지보다는 생물이 좋습니다. 타우린은 신선할수록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타우린은 열에 약해요. 살짝만 데쳐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낙지는 간세포를 깨우는 음식입니다. 죽어가던 세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죠. 간이 제 기능을 되찾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2~3번 낙지를 드세요. 간단하죠. 시장에 가서 낙지 한 마리 사서 데쳐 드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간이 달라집니다. 저는 낙지를 먹을 때마다 생각해요. 이게 내 간을 살리고 있다고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음식은 부추입니다. 저는 텃밭에 부추를 심어놨어요. 부추는 키우기 쉽죠. 한번 심으면 계속 자라납니다. 부추를 그냥 좋아서 키웠는데 알고 보니 간에 엄청 좋더라고요. 한방건강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부추의 핵심 성분은 황화알일이에요. 이 성분이 간을 씻어내요. 마치 비누처럼요. 간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황화알일 은 부추의 특유한 냄새를 만들어요. 그 톡 쏘는 향이죠.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해요. 저는 그 냄새가 좋습니다. 간이 깨끗해지는 냄새니까요. 이 황화알일 이 간에 들어가면 몇 가지 일을 해요. 첫째, 해독대사를 활성화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죠. 황화알일 은 그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요. 독소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해요. 간은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도 하죠. 황화알일 은 혈액을 맑게 만들어요. 피가 깨끗해지면 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간의 냉기를 덜어줘요. 한방에서는 간에 냉기가 쌓이면 안 좋다고 해요. 부추는 성질이 따뜻해서 간을 데워줍니다. 기운이 돌게 만들죠. 저는 부추를 거의 매일 먹어요.
텃밭에서 따서 바로 먹죠. 신선할 때 먹는 게 가장 좋아요. 황화알을 은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거든요. 부추는 조리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부추전도 맛있고 부추김치도 좋고 그냥 생으로 쌈 싸 먹어도 돼요. 저는 주로 부추무침을 해 먹어요. 부추를 깨끗이 씻어서 데칩니다. 거기에 고춧가루, 참기름, 마늘을 넣고 무쳐요. 간단하죠? 그런데 맛은 정말 좋아요. 밥도둑이에요.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어요. 부추는 밤에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간은 밤에 재생하거든요. 밤에 부추를 먹으면 간 재생을 도와줍니다. 저는 저녁 식사 때 부추를 꼭 먹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달라요. 몸이 가볍죠. 눈도 맑아요. 박순이도 부추를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꺼렸는데 효과를 보고 나서는 즐겨 먹더라고요. 박순이네 집에도 부추를 심었어요. 부추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이에요. 정말 저렴하죠. 시장에 가면 한 단에 1,000원이면 사요. 부담 없이 자주 먹을 수 있어요. 게다가 텃밭에 심으면 공짜예요. 한 번 심으면 계속 자라니까요. 저는 3년째 같은 부추를 먹고 있어요. 계속 잘라 먹어도 또 자라나요. 부추는 간을 씻어내는 천연 비누입니다. 쌓인 독소를 말끔히 제거해요. 간이 깨끗해지면 온몸이 가벼워져요. 혈액도 맑아지고 피로도 풀리고 눈빛도 살아나죠. 한방에서는 부추를 기양초라고 불러요. 양기를 돋우는 풀이라는 뜻이죠. 특히 간과 신장에 좋다고 해요. 옛사람들이 보약보다 부추를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매일 텃밭에 나가서 부추를 뜯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풀이 내 간을 지키고 있다고요. 매일 간을 씻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부추 드세요. 하루에 한 번, 작은 접시만큼만 먹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간이 달라집니다. 간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음식은 벌나무입니다. 저는 벌나무를 처음 들었을 때 낯설었어요. 무슨 나무지 궁금했죠. 한방건강학과에서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습니다. 벌나무는 산청목이라고도 불러요. 옛날 선비들이 먹던 귀한 나무죠. 왜 벌나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무를 베면 벌처럼 노란 속살이 나온대요. 그래서 벌나무예요. 신기하죠? 벌나무의 효능은 정말 놀라워요. 특히 간에 대한 효과가 탁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간에 좋은 나무 중에서 최고예요. 벌나무에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어요. 플라보노이드, 알칼로이드, 사포닌 같은 거죠. 이 성분들이 간을 보호하고 재생시킵니다. 첫째, 간세포를 보호해요. 간세포는 매일 공격받아요. 독소, 알코올, 약물,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간세포를 손상시키죠. 벌나무는 간세포 주위에 보호막을 만들어요. 손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둘째, 지방간을 분해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간에 쌓인 지방을 빼내는 거죠. 지방간이 있으면 간 기능이 떨어져요. 벌나무는 그 지방을 녹여서 배출시킵니다. 셋째, 간 수치를 정상화해요. 간 수치가 높다는 건 간이 손상됐다는 신호죠. 벌나무를 꾸준히 먹으면 간 수치가 내려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벌나무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나무잖아요. 그냥 먹을 순 없죠. 보통은 껍질을 벗겨서 물에 우려 마셔요. 벌나무 껍질을 구했습니다. 한약방에서 샀어요. 산청목이라고 하니까 금방 알아주더라고요. 그리 비싸지도 않았어요. 벌나무를 우리는 법은 간단해요.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물에 넣고 끓이면 돼요.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달이죠. 그러면 노란빛이 우러나와요. 저는 매일 아침 벌나무 차를 마셔요. 밥 먹기 30분 전에요.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더 잘 된대요. 맛은 좀 쓰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벌나무를 마시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병원에 가서 간 수치를 다시 검사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치가 확 떨어졌더라고요. 의사가 물었어요. 무슨 약 먹었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약은 안 먹었고 벌나무를 마셨다고요. 의사도 신기해하더라고요. 박순이도 벌나무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박순이의 지방간이 심했거든요. 의사가 걱정할 정도였죠. 그런데 벌나무를 3개월 마시고 나니 지방간이 줄었어요.
초음파를 다시 찍었는데 간에 쌓였던 지방이 많이 빠졌대요.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박순이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다행이라고요. 벌나무는 옛날부터 신선들이 마시던 약수예요. 산 깊은 곳에서 자라는 귀한 나무죠. 그 나무가 간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벌나무를 청소부라고 부르고 싶어요. 간에 쌓인 쓰레기를 다 치워주거든요. 지방도 쓸어내고 독소도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도 복구해요. 벌나무는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간을 회복시키죠. 간을 다시 젊게 만들어요. 재생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벌나무 차를 마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벌나무 차 한 잔이면 하루가 든든해요. 간이 튼튼하니까 몸도 튼튼하죠. 여러분도 벌나무를 드셔보세요. 한약방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매일 한 잔씩 마시세요. 간이 되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규칙적으로 먹었습니다. 낙지, 부추, 벌나무죠. 하나씩 따로 먹기도 하고 조합해서 먹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아침에는 벌나무 차를 마셔요. 점심에는 낙지볶음을 먹고요. 저녁에는 부추무침을 먹죠. 이렇게 하루 3번 간을 챙기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몸이 변하니까 달랐습니다. 효과를 느끼니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3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눈빛도 살아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말했어요. 간을 살렸다고요. 낙지, 부추, 벌나무를 먹었다고요.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런 걸로 달라지냐고요. 그런데 박순이가 증명해줬어요. 박순이도 저를 따라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간 수치가 좋아졌죠. 의사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간은 참 특별한 장기예요. 재생 능력이 있거든요. 다른 장기는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어려워요. 그런데 간은 달라요. 제대로 관리하면 다시 살아나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간이 너무 많이 굳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간경화가 오면 끝이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시작해야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간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먹는 것만 바꾸면 돼요. 낙지는 간세포에 에너지를 줍니다. 심폐소생술처럼요. 부추는 간을 씻어내요. 천연 비누처럼요. 벌나무는 지방간을 뽑아내요. 청소부처럼요. 이 3가지가 삼각형을 만들어요. 간을 보호하는 삼각형이죠. 하나만 해도 좋지만 3가지를 같이 하면 훨씬 강력해요. 저는 텃밭을 가꾸면서 깨달았어요. 식물도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그렇다는 걸요.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조합이 중요하죠. 낙지, 부추, 벌나무.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간을 돕습니다. 에너지를 주고 씻어내고 재생시키죠. 완벽한 조합이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이 일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간이 튼튼하니까 모든 게 수월해요. 여러분의 간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하루 500가지가 넘는 일을요. 그런데 우리는 간을 너무 모르고 살았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낙지 한 마리, 부추 한 단, 벌나무 한 봉지. 이것만 있으면 돼요. 간이 되살아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